그래서 이게 2박에 사실 20만 달러거든요. 그럼 약 우리나라 돈 2억 8천만 원 정도. 스위트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0만 달러를 쓴 카지노 손님에게만 제공되는 스위트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침대 헤드부터 시작해서 뭐 로비에 조명, 라운지바, 그다음에 수영장, 혹은 뭐 욕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이 여기에 담당자에게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하룻밤 보낼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피라미드 있죠. 네.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에서 그 작가님 책 중에서 저 가장 놀랐던 게 호텔 얘기였는데 네. 하루 숙박료가 이제 수억 원에 달하는 호텔이 있다고. 대체 네, 뭐 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길래 대체 어떤 공간이기에 그렇게 수억 원에 달하는 숙박료가 책정이 됐고 사람들이 기꺼이 그걸 지불해서 이용을 할까요? 그건 조금 특별한 공간인데요. 팜스 카지노 리조트의 더 엠바시 스위트라는 그런 그 호텔 룸이에요. 네. 그래서 2박에 사실 20만 달러거든요. 네. 그럼 약 우리나라 돈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가격은 사실 일반적으로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가격이죠.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스위트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0만 달러를 쓴 카지노 손님에게만 제공되는 스위트룸이라고 합니다. 100만 달러를 쓴 사람한테만 이제 2억 네, 8천만에 네, 모일 수 있는 일단, 권리를 준다. 네, 네.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지금은 그게 이제 바뀌었을 수도 향후에 있는데. 바뀌었을 수는 네.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은 네. 그런 지금 현재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든 그 가격은 굉장히 좀 천문학적 숫자잖아요. 근데 뭐가 있을까? 도대체 거기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데미안 허스트라고 아시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예술가인데 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으로 완전히 다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뭐 침대 헤드부터 시작해서 뭐 로비에 조명, 라운지바, 그다음에 수영장, 욕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이 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숙객이 이제 나의 작품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잠을 자는 게 아니군요. 잠을 잘 수도 네. 있는데 그 공간을 보면은 모든 공간에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비의 패턴, 뭐 알약 이런 작품이라면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다 그 네.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바에 라운지 바에 앉아 있는데 거기 위에 조명이 허스트의 작품이라든지 침대에 헤드가 작품이기도 하고 거기 캐비넷이 있는데 캐비넷도 그러니까 온 전부 그런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정말 설레이는 그런 체험일 테고 그쵸. 어떤 분한테는 또 그게 그게 과연 뭐 특별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눈 감고 자는데 뭐. 네, 개인적인 어떤 취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다른 예시를 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호텔이 하나의 이제 미술관처럼 변신한 프로젝트라고 보면 또 미술관이 호텔로 변신한 프로젝트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진행한 건데 2019년도에 루브르 미술관에서 이벤트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모나리자에게 가장 완벽한 게스트가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를 했고 여기에 담당자에게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하룻밤 보낼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피라미드 있죠. 네.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에서 침실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하룻밤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당첨자는 야간의 미술관을 개인의 공간처럼 왜냐면 이제 한번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모나리자 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쵸. 있어서 제대로 네. 관람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여유롭게 그 모나리자 앞에서 와인을 한잔 하면서 그쵸. 모나리자를 감상할 그쵸.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정말 상상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공간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오르사 미술관에서는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테라스에서 관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그래서 미술관의 상징적인 시계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죠. 이 미술관에서 숙박이라니 저는 첫 번째보다 이 두 네. 번째가 훨씬 더 그래요? 경험을 해보고 싶은 이런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미술관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정말 나도 한 번 언젠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예술을 전시하는 공간에서 예술을 특별하게 체험하는 공간으로 감동을 준 사례인데요. 데미안 허스트 엠퍼시 스위트, 뭐 오르세 그리고 루브르의 숙박 모두 일상과 예술이 융합된 공간에서 내가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경험. 그래서 이런 유니크한 시간과 감정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특별한 가치를 담고 있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이런 거는 진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네요, 진짜. 그렇죠. 오늘 뭐 하이엔드에 대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도 재밌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즘에 또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나를 이제 브랜드화해서 네. 알리고 이제 나를 네네네. 가치 있게 만드는.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좀 하이엔드 브랜딩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사실은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 정말 항상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네. 내가 정말 제일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즐기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발전시켜서 그걸 브랜드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배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만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명확히 하고 그거를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진정성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분석을 하고 네. 결국 이렇게 느끼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돌아서 저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라고 진정성. 네. 저는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네. 저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정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진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이엔드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엔드를 실패 사례로 진정성이 없거나 그냥 화려한 외관에만 치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 브랜딩이든 사업이든 브랜드 운영이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본질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어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쵸. 흔들릴 때도 있고 이런 부분 돈에 쫓아서 방향을 좀 틀 수도 있을 그쵸. 것 같고 자신의 어떤 그렇지만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철학의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그거 시간을 쌓아 나갈 때 비로소 그 시간이 주는 그런 가치가 나중에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하이엔드의 브랜드가 완성된다고 믿어요.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비범함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유명한 하이엔드도 처음부터 정상에 있었던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여러 가지 정체기도 있고 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지금의 성장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있었듯이 이런 위기를 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또 이런 자기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퇴직하시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많죠. 아니면 그저 또 젊은 시기에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나이를 많이 언급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뭘 맞아요. 하겠냐. 제가 뭐 이런 브랜드 할 때 되게 뭐 나이에 비해서 젊게 산다니 이런 식의 뭐 얘기도 좀 네. 듣기도 하고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외국은 조금 그런 부분이 절하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70세 샤넬이 사실은 물론 이제 어린 시기에 창업을 했지만 중간에 15년 동안 그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파리를 떠나서 15년간 사실은 일을 하지는 않는 구간이 있거든요. 15년 이후에 그 나이가 70세가 되던 해에 다시 파리에 돌아오게 돼요. 53년에. 근데 보통의 우리나라의 70세라면은 그냥 이제 쉬어야 할 나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때 샤넬이 정말 패션에 굉장히 대단한 업적들을 남기게 돼요. 트위드 수트라든지 네. 2.5백이라든지 그런 뭐 투톤 펌프스라든지 이런 샤넬의 굉장히 좀 패션에 되게 중요한 아이템 업적을 좀 남기거든요. 86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업적들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로 맨디니도 정말 건축물에서 이런 뭐 오브제 이르기까지 뭐 안나라는 이제 와인 오프너에서부터 그로닝건 뮤지엄 이런 건축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편집장의 역할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스튜디오를 오픈한 건 58세에 오픈을 하셨어요. 퇴직할 때 오픈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업적을 더 남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는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존재 이유는 그게 아니니까요. 저도 코리아 아트 그룹을 이끌면서 그들의 이런 이야기도 제게는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아직 완성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경력을 쌓아가면서 차곡차곡 이런 그 제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쓰신 책 제목이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인데 그럼 결국에는 하이엔드는 뭘 파는 걸까요? 다들 한 번씩들 물어보세요. 네. 뭐 파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한 것의 종합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좋은 질문 해주셨고 답변한 내용이 그 정답이 다 있는데요. 결국 하이엔드는 상품 그 이상의 것을 판다. 가격 그 이상의 철학과 가치를 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이엔드는 비싼 것, 고가의 것, 그리고 소수만이 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철학과 가치에는 그러면 어떤 게 담겨 있을까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럼 오랜 시간 축적된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어떤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브랜드는 또 장인 정신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브랜드들은 또 그런 게 담겨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러한 제품과 공간에 연결된 이제 중요한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의 성공한 역사적인 스토리, 전략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진정성이 담긴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대체 불가능한 가치,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가치, 브랜드가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브랜드 창업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오는 그런 유일한 가치가 있잖아요. 왜냐면 개개인은 굉장히 다 다른 장점과 삶의 그렇죠.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 유일한 가치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때 그럴 때 나만의 하이엔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철학과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이엔드는 어떻게 보면 또 태도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사람만이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자신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태도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나의 일, 나의 공간, 또 나의 하루를 진심으로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쌓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자체로 이미 하이엔드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이런 진정성이 더해졌을 때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그런 가치 있는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런 무형의 가치를 이해하고 각자의 삶과 브랜드에서 진정성 있고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유일한 스토리와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 진정한 하이엔드의 본질이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위기가 있어야지 이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위기가 없으면 뭐 누구나 말로는 다 나는 이래 하지만 사실 네, 어떤 네. 진짜 그 선택의 순간에서 내 가치를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네. 않죠. 이제 아까 서두에도 쭉 뭐 명품 브랜드들, 하이엔드 브랜드들 말씀하시면서 다 위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떠올려 보니 그런 이제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내 진정성이 빛을 발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먼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이엔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운 하이엔드 경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코리아 아트 그룹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예술과 일상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코리아 아트 그룹의 인스타그램 아래에도 적어주실 거죠. 인스타그램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책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 이 책은 온오프라인의 서점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의 저자 이은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